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강의가 있어서 목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하게도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시급 산출 방법을 좀 상세하게 저희 센터 안내해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과연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리 시급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그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급여 명세서 항목들을 좀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고요. 실제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시급 얘기하면 어디는 12,000원, 어디는 13,000원, 어디는 16,000원, 뭐 어디는 18,000원. 시급의 기본급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명세서에 표기된 순수한 시급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좀 헷갈리죠. 실제 요양보호 우리 장기요양 세계에서 통용되는 시급은요. 이러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나 여러 항목을 합쳐놓은 포괄시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의 시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서로 이해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간단합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32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안내받는 시급은 13,000원입니다. 혹은 12,85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받으시잖아요.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1,320원이 법에서 정해놓은 시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흔히 알고 있는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내가 주당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상 근무를 하고 결근이 없이 일했다면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했어 하는 의미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대략 2,064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1,320원에 이 2,064원을 더해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미 거기서 시급이 좀 높아지게 되겠죠? 1,320원에 2,064원의 주휴수당을 더해서 12,384원이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 시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괄시급제라고 해서 장기요양센터에서는 매번 달라지는 선생님들의 시급, 연차를 계산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1개의 연차가 발급되는 기준으로 그거를 금액적으로 계산해서 총 더해서 말씀드리면 최초 입사자는 12,819원 정도의 시급이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은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12,978원, 대략 13,000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연차 수당은 원래 언제 발생을 하냐면요. 연차는 하루치 임금 기준으로 발생을 하고 1년 근속 시 연차 일수가 부여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 매달 만근을 하면 한 개씩 월차 개념의 연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2개월을 딱 꽉 채워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 월차 개념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미사용된 수단을 정산해서 연말이나 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도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번 연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시급이 아닌 1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환산하실 경우 조금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급은 179만 5,680원. 여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36만 원 정도. 그럼 합계가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복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20일을 기준으로 근무했을 때 월 근무 시간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20일이 아니더라도 월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4대 보험 공제는 왜 할까? 이거는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센터가 임의적으로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을 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누구나 근로를 한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근로를 해보셨던 분들은 좀 낯선 개념이 좀 있는데 과거에 근무하신 분들은 한쪽에만 가입하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내가 어딜 근무하던 다 산재, 고용산재는 가입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내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모든 사업장이 다 국민건강장기를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가입을 하시지만은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은 가입하지 않으시죠. 그 부분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중에 장기요양은 시급이 너무 낮지 않나요?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시급은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고 다 무조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본인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이는 분명 신고해야 할 대상입니다. 센터가 임의적으로 4대 보험을 공제하거나 임의적으로 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금에서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혹시 내가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내 임금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공제되었다. 이랬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급 방식으로 인해서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센터들에 따라서 포괄시급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연차를 따로 결제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들마다 시급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시급의 출발점은 매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1320원이 기본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 급여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센터들에 따라서 연차를 포괄수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 형태, 내가 주야를 근무하느냐, 야간을 더 많이 근무하느냐, 이러한 등등등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센터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시다가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본인이 근무하는 센터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소통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과 센터들이 더 돈독한 사이가 되고 어르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명한 급여 구조를 모두 다 갖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갖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혹여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나 센터장과 논의하셔서 왜 이 급여가 이렇게 지급됐는지, 이 급여 명세서의 이 수당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